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3쪽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경기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풀이해서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경기 변동을 우리가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경기 변동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 또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이 경기 변동 이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 이 측정 지표와 이 특징, 이 측정 지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이 순환 국면, 우리가 4가지 순환 국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절적 우리가 변동, 우리 순환적 변동 위에 다른 형태의 변동이 있는데, 이 계절적 변동, 이 무작위적 변동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 유형 문제가 지문들을 이제 뽑아서 출제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순환 국면에서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우선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선 측정 지표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크게 이 실물, 우리가 변수인 주요 지표로 나눌 수 있죠. 이 실물 변수인 주요 우리가 지표에서의 자료로 나눌 수 있고, 또 화폐로 표시된 이 명목 변수는 보조 자료로서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이 건축량에 많은 영향을 받죠. 자, 그러면 이 실물 변수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급 지표와 우리가 수요 지표가 있는데, 이 공급 지표에 있어서의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건축량이죠. 건축량. 이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건축량도 우리가 일반 경기에 있어서 앞서서 나타나는 이 선행지표가 있죠. 이 선행지표가 있고, 우리가 동행 우리가 지표가 있고, 우리가 후행 우리가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행지표로서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의 허가량을 볼 수 있죠. 자, 이 건축 허가량인데 신축이나 증축 등에 있어서의 허가 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건축 허가량은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의 이 자재, 건축에 있어서의 자재별, 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용도별, 또 이 건축물의 우리가 연 면적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행지표로서는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의 착공량이죠. 자, 이 건축물에 대한 우리가 착공 신고를 통해서 우리는 자료를 쉽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 허가량과 건축 착공량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고, 이 후행 지표는 이 건축물에 대한 완공량이죠. 그래서 각각의 시차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 실물 변수에 있어서의 수요 지표는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도 이 주택 거래량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으면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거래량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뭐죠? 우리는 부동산 등기소의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되겠죠. 이 등기 실적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취득세 우리가 납부 실적을 보면은 거래량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성된 우리가 또 택지에 있어서의 분양 실적을 보는데,
이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저조하면은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명목 변수 이는 보조자로서 화폐로 표시된 변수인데 이 부동산 이 가격이나 임대료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매매에서의 부동산 가격을 볼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 하나하나 이런 지표는 단순 지표인데 이 단순 지표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파악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지표들을 우리는 측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이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경기 변동과의 이 차이점을 고려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이 주기를 보게 되면은 이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이죠. 영국의 학자인 한센에 있어서의 건축 순환 주기를 보는 거죠. 자,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우리가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이 주굴라 파동인데 그래서 약 우리가 8년에서 10년 정도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는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나타나겠고 이 변동에 있어서의 우리가 진폭을 보게 되면은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정점 우리가 이 저점 이 사이의 길이를 우리는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호경기에 가격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또 불경기에는 거래가 극히 저조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크죠. 따라서 불경기에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이렇게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죠.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항 우리가 잘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큰 이유는 바로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죠. 이 타성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해서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타성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타성의 작용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이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즉 우리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변동의 이 대칭성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 이 변동의 대칭성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겠죠. 변동의 대칭성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저점 이 바닥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 시장은 서서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이때 이 저점인데 이 회복 시장의 국면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후퇴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상승하는 이 국면을 우리는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확장 국면 또는 우리가 팽창 국면이라고 하고, 이 정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 국면을 경기 변동의 수축 국면 또는 위축 국면이죠. 이렇게 크게 또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점선을 통해서 좌우 비대칭이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경사가 더 급하죠.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우리가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대칭성, 이 대칭성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뭐죠?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 예? 오른쪽이 경사가 급하고 좌우 비대칭의 구조죠. 이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변동의 시차, 시간적 갭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시차적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 상업용, 우리가 공업용, 이 상업용 변동의 시차적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어떤 얘기냐? 상업용, 공업용,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건축 경기, 이 상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겠죠. 자, 일반 경기 변동이 호경기로 접어들면은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점포의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상가 건축 경기가 활발하고, 또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축이나 공장을 우리가 새로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도 활발하죠. 이렇게 각 부문별 우리가 건축 경기와 일반 경기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동시 순환적인 우리가 관계다. 그래서 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과 거의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은 동시 순환적 형상을 말하고, 그러면 이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일반 경기 변동인데, 자,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이 신용의 이 유용성으로 인해서 이 자금의 조달과 관련해서 이 신용의 유용성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나타나느냐? 일반 경기가 호경기로 가면은 일반 산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하죠. 그렇지만은 이 금융기관은 일반 산업 부문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서 일반 산업 부문의 대출을 늘려주지만은 주거용 부동산은 장기 저리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죠. 그래서 구매력이 약화돼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점점 우리가 건축 경기도 저조해지죠. 이렇게 이 주거용 부동산 이 부문별 경기와 일반 경기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형상, 형상을 우리는 역순환적인 형상이죠. 역순환적인 형상인데 바로 신용의 유용성으로 인해서 역순환적 형상이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자, 이 전체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순환적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앞서서 나타날 수도 있고, 병행,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역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 부동산의 경기가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이 각 우리가 특수순환에 있어서의 부문별 경기가 어떻게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이 지역별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부동산 경기의 붐이 확산이 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가 않죠. 즉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는 그러한 특징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한 나라 내에서 도시마다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고 또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내에서도 서울, 부산, 광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이 다르죠.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산 내에서도 또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는 이런 변동,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죠. 지금 이 변동을 이 순환적인 우리가 경기 변동인데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우리가 회복 시장,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상향 시장, 후퇴 시장, 그리고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 자, 이 네 가지 순환 측면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순환적인 변동입니다.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최근에 계속 우리가 정답 지문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잘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우선 순환 국면은 네 가지 지금 순환의 국면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네 가지 우리가 순환 국면, 미첼이라는 학자의 네 가지 순환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이 하향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가는 국면의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낮은 우리가 국면입니다. 자, 이 부동산 이 하향 시장에서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극히 저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상한선, 상한 가격을 우리가 말하죠. 또 경기에 불황에 약한 부동산은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규모가 큰 주택이나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크죠. 또 이 하향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실률,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이 공실률은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급격히 우리가 감소를 하는 그러한 국면이 하향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바닥을 통과, 저점 경기의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 점점 가격이 하락을 중단해서 상승하는 회복 시장의 국면으로 접어들죠. 이 회복 시장의 국면에서는 이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인데, 회복 시장의 국면은 서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입니다. 그럼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이 바닥에 있으면 하한선, 하한 가격을 말하겠죠. 자, 이 회복 시장의 징후로서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공가율, 공실률이 감소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는 이런 형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 회복 시장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죠. 이 회복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는 시장을 상향 시장인데,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시점에 보시면 하한선이죠. 자, 22회, 23회 시험 정답 지문 물었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보면 밑에 있다. 하한선, 하한 가격이고, 상향 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후퇴 시장 전국면 단계 시장이 상향 시장이죠. 상향 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가장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상향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시되죠? 우리가 뭐가 중시되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이 정점을 통해서 우리가 후퇴 시장으로 내려오죠. 거래는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 위에 있으면 상한선, 25회 작년 시험에 정답이었죠. 작년 시험에 상한선, 상한 가격을 하한 가격으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 정답을 물었어요. 자, 그리고 이 후퇴 시장과 그리고 이 하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빨리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가격이 하락한 다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중시되는, 우리가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환적 변동 이외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안정시장이 있죠. 자, 이 안정시장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자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는 시장이 안정시장의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안정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요. 또 이 안정시장의 국면은 경기의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이다. 자, 경기 불황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위치가 좋은 주택, 이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은 반대로 호황 국면에 이르러서는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안정시장은 우리가 경기 순환 국면 어느 시장에나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동산 이 경기의 순환적 변동인데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시장이 나오는데, 자, 이 다른 형태의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계절적 변동 또 무자기적 변동이 상당히 또 우리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 이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으로서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 나타나고 있죠. 자, 대학가가 6월 말, 12월 말에 방학을 하면은 대학가 인근에 있어서의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해 발생하죠. 계절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예를 들면 정쟁이나 혁명,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라든지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주기적인, 비정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자기적 변동 또는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이 가끔 또 시험에 우리가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확인을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에 우선 자주 출제가 되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련된 사항을 마쳤고요.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보시면은 또 거미집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치켈이라는 학자죠. 이 에치켈에 있어서의 거미집 이론 또는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축산물 시장, 이 농축산물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 건축물 시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은 특히 특징이 있죠. 이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생산 기간이 장기가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공급 면에서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이러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이 불균형 상태, 이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불균형 상태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이 균형 상태로 우리가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죠. 이 동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 이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거미집 이론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자, 이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15년도의 수요량은 2015년도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받고, 2015년도 공급량은 그 2014년도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받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죠. 즉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축산물이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등 폭락을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 거미집 우리가 이론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이 유형이 요즘 계속 출제하고 있죠. 최근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가 5번 중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쪽 부분이.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여러분 24회도 출제했고 25회도 출제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별표 2개를 쳐서 우선 확인을, 원래는 출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제 2개를 우리 쳤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형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자,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급하죠. 자, 이때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 상태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은 불균형인데, 이 불균형이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점점 뭘로? 균형 상태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렴형, 안정적인 균형이죠. 이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인데, 이 안정적인 균형의 조건을 보면은 이 수요 곡선의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인데, 문제는 절대값을 씌워줘서 플러스로 만들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우리가 여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자, 그리고 또 이 수요에 있어서의 이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뭐가 돼?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죠. 또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는데,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하죠. 급하면은 비탄력적으로서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부동원 방향은 바뀝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 있습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있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뀐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수렴형은 계속 지금 사회 영속 우리가 수렴형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수렴형은 계속 출제하고 있죠. 그럼 발사는 요거 반대로 가시면 되겠죠. 요 그림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을 하죠. 자, 지금 이게 발산인데 이게 균형 상태인데, 문제는 이 불균형 상태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죠. 균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상태를 우리는 발산형이라고 합니다. 발산형. 자, 이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수요 곡선의 이 기울기의 절대값과 이 공급 곡선의 이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당연히 이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죠. 요거가 반대로 가면 돼요. 수렴형과 반대로 이 수요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과 이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크죠? 우리가 수요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이,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탄력성은 이렇게
또 반대로 가죠. 자, 여러분이 수렴형과 발산형을 보면은 부동의 방향이 다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뭐만 기억하면 돼? 수렴형은 계속 출제되니까 수렴형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왜?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고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균형만 잘 기억해두면 이 불안정적인 균형을 나타내는 이 발산형은 요 수렴형 우리가 조건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가 나오죠? 순환형이 나오죠. 자, 여러분 순환형은 어떤 형태냐? 이 순환형의 형태는 그림이 이렇게 가요. 자, 이 가격과 이렇게 주어지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문제는 이 점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가 돼요? 순환이 이렇게 계속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순환입니다. 이 순환형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을 때 순환형인데 여러분 24회 재작년 그리고 작년 25회 시험에 출제했죠. 여러분 24회, 25회 시험은 수렴형, 순환형 요 두 가지를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67페이지에 거미집 이론까지 봤는데 자,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석하는 동태적 분석 이론 두 가지를 배우셨죠. 우리가 경기 변동 이론 그리고 거미집 이론 두 가지 배우셨는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시험에 출제할 때는 우리가 쉽게 올해 난이도 하로 출제를 하니까 여기선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상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